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주성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공장, 식당,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가족 자살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고 석탄과 가스를 떼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자랑하는 보물단지입니다.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자랑하는 이 두 나라 정부가 인정을 한 거고 전 세계 석학들이 인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3대 미래 산업입니다. 우수한 일자리, 아주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외화를 벌 수 있는 원전 산업을 보물단지를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깨뜨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일할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를 없애고 어르신들 복지사업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빚까지 내서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빚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채무까지 합하면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그리스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이고 공짜 돈을 풀어서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고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 개도 안 넘어나고 동물원에 동물이 다 잡아먹혔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국민 480만 명은 이웃나라로 탈출해서 구걸하고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동맹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북한과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불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외면하고 북한과 중국에 아첨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조국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에 개입한 선거 부정 사건을 비롯해서 속출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냈습니다. 좌천을 시키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가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비리와 실책을 뻔뻔스럽게 부인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외쳐대면서 하는 짓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허탈합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는 총선거에서 자유애국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진실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은 통합과 야합을 본능적으로 구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저런 통합 논의를, 소위 통합 논의를 우리 국민들이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뭉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준 탄핵 주동자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공유하고 감동을 주는 통합이야말로 진짜 통합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다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썩은 곳을 그대로 두고 봉합을 하면 결국 온몸을 썩게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1905년 11월 20일 장지현 선생님께서 시리아 방송 대국이라는 글로 만국의 소름을 목놓아 외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 무능과 부패를 그리고 독재를 보면서 제2의 시리아 방송 대국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보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분골 쇄신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자주 뵙게 될 텐데요. 뵌 김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우리공화당을 선택했을 때 야 그거 뭐 지지도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런 데를 가냐 너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공화당을 선택한 이유는 진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을 제가 왜 진실을 중요시하냐면은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두면은 즉 진실을 덮으면은 그게 민주주의를 덮는 겁니다. 그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묻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당장의 유분리,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래도 8년 동안이나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친 선생 출신으로서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아니 자유한국당도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 탄핵 사태 때. 이 촛불 들고 나왔던 전 국민이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속았다라는 걸 자명을 왜 못합니까? 그 쉬운 일을. 우리가 이게 자유한국당 전원이 정계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동자 몇 명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통합은 야합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묻자라는 건 민주주의 자체를 묻어버리자는 정말 발칙한 이 사고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가 오늘 너무 인상을 쓰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입 2호로 소개받은 최혜림입니다. 간단한 제 프로필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당국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회사 생활 중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워킹맘으로 살면서 우리공화당의 발로 뛰는 일꾼이 되고자 포스코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3년 근속을 마무리하면서 기술전략그룹의 책임연구원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시절 연구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저전력 구동 설계에 관한 것이었고 영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국내외 다수의 학회에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서 제일 가까운 일본에만 발표차 참석을 했고 그 후 입사하여서 무인 경량 전철 국산화 기술 실용화 프로젝트에 투입됐으며 그 다음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 조성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력 공급 전력 수요 반응 사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의 마지막 소속 부서는 R&D 센터 기술 전략 그룹에서 제일 메인 프로젝트인 AI, 빅데이터, RPA 클라우드, 4차 혁명의 제일 메인 아이템인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학 엔지니어일 뿐인데 정치 일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의 후세,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에너지 전쟁이고 전력, 데이터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냐,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 전쟁, 에너지 전쟁, 기후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은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에는 90년도에 UN 환경기구에서 채택된 교토협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교토협약 의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90년대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의무 감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의무국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국책과제로 인텔리 그리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프로젝트 인발브돼서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과 기후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복지가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4차 혁명을 준비하는 산업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선점해야 하는데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해 본 결과 그리고 신입사원일 때 10년 전에 기술을 봤을 때 신기술이라는 것은 10년 그 이상의 상용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구기간과 시간과 돈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 로드맵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기존에 형성된 하이테크놀로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할 때 대기업 K에서 기술 면접과 임원 면접, 연봉 협상까지 갔지만 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인 중에도 저를 스카우트 제의 하겠다고 육아휴직인 걸 알면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S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건비 프로젝트 1억, 남부럽지 않는 고액 연봉,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이 반복된 육아휴직 중에서도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정적인 상황을 버리고 제가 험하다는 주변 가족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일꾼이 되겠다고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현실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만삭일 때 동아일보 앞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과정이 불법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나와서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쉽게도 저는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 벅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사에 복직해서 회사 업무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력, 에너지, 4차 혁명의 전기전자 데이터 제어 시스템 쪽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문 정권의 미래 산업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게 아이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레날과 법치가 부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가 파탄났는데도 거짓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국민들이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도 정권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화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소불위, 촛불 집회는 민심이면서 태극기 집회는 묵살하고 있는 분열을 야기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암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슈퍼 예산, 추경, 공무원 일자리 증원은 결국 지금 현 세대 내가 누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새 아이가 취업도 하기 전에 벌써 세금 빚더미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거부되고 있고 사회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세상에서 저희 아이들이 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우리공화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반짝 선거쇼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전 국민적인 집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공화당이 진실되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공화당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불의에 대항하는 우리공화당의 3년 동안의 꾸준한 활동,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선거 정치인들이 얄팍한 포장술로 언변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좌파 정권에게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느냐에 대한 반성, 자아 성찰이 우파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자아 성찰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우파란 무엇인가?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 법치와 정의, 안보, 경제, 자유, 신의와 같은 애국 가치를 진정하게 추구하는 게 바로 진보 애국 우파입니다.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진보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의 민심, 여론을 화합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를 장악할 기술 강국을 맥을 유지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해왔던 책에서만 본 게 아니라 현장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은 한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과의 외교 관계가 기술 외교, 좀 더 나은 긍정의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적인 외교는 폐쇄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먹거리가 될 산업을 확보하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신기술을 선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기술 속국으로 수백 년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공화당 인재영입 3으로 소개받은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제가 서게 되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애국 시민 모두는 자유민주 질서에 따른 법치주의가
급격히 무너져감에 대하여 걱정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치가 무너져 버린 단초가 된 것은 20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잘못된 탄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직접 대리한 변호사로서 당시 탄핵 기록 45,000페이지와 추가 기록 15,000페이지를 사사시 다 읽고 사안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탄핵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이 탄핵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아온 탄핵은 탄핵 소추 발의에서부터 소추 의결까지 국회에서 실체에 관한 조사 절차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소추되고 그리고 그 소추가 결의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구인의 재판관도 구성하지 않은 채 탄핵을 가결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은 그 발의에서부터 국회법에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의 결정에 있어서 명백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 무효의 탄핵입니다. 한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를 다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외칩니다. 우리 모두는 탄핵의 잘못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라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작은 결단이 자유우파 부활과 통합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문현이라고 합니다.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바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는 것, 이름도 생소한 포스트케인지안의 궤변을 담은 논문 서너 편이 세계 10위권 경제를 비춰내게 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마차가 말을 끄는 이상한 논리가 정상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종속 이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이론은 대안이 없는 대안 경제학이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에서 시작하여 끝도 없이 계속되는 내수주도 선언론. 남미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화려하게 비상하려다 온 나라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중소기업 주도 성장률이 펀치더니 이제는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괜찮다는 현대 화폐 이론이 실험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그 실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높아지는 것은 실업률과 자살률이다. 저런 불리는 아이를 가진 40대가 무슨 죄가 있는가? 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하겠는가? 가뜩이나 줄어드는 미래 세대는 무슨 힘으로 불부채를 짊어질 것인가? 한국 경제라는 마차에 온 국민이 타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자. 현 정부는 낙수 효과는 없다고 말한다. 분수 효과가 새로 생겼다고 말한다. 낙수 효과는 노동조합이라는 규제라는 차단막 때문에 물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마중물은 분수에서 물을 만들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제 실험은 끝내자. 인공지능과 바이오에 집중하자. 우리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기업에 더 많은 자유와 자유를 주는 자유주의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책무를 마무리하면서 화석처럼 굳어진 한국 경제의 적폐를 청산할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곧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낭떠러지로 내몰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경로로 전환하는 해법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이나믹 이코노미다. 우리 공화당은 확신한다. 이 길이 아니면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에 입당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대한민국 감사원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헌법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상시 감사 감독하고 국가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일에 평생을 종사했습니다. 감사원 재직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기업체는 물론 국가기관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특히 비리 공직자를 적발하는 직무감찰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과 기업의 자율,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법에 따른 지배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 국가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기본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함에도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기능의 무력화와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북한 눈치 보기 등 작금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민주정치의 기본 규칙이라 할 민의에 의한 견제 기능은 파탄난 지 오래이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주의 안하무인식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퓰리즘에 의한 무너진 법치 원칙을 회복하고 이념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제20대 국회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애국 개혁 보수 우파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굳은 신념으로 용기 있게 투쟁하는 우리 공화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일원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신명을 다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기 탄핵을 찬성하고 악법 중에 악법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테이블에 올린 국회의원이 있는 동작을에 출마할 우리공화당 부대변인 이성우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고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이공계생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생명과학뿐 아니라 물리, 화학이 융합된 학문을 하기를 원해 4년 입학장학으로 한양대학교 생명나노공학과를 입학 졸업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주요 연구 분야는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즉 미세 유체 칩을 이용하여 암세포나 HIV 바이러스 등 인체에 유해한 세포에 타겟 스페시픽하게 침투할
후보 신약들의 에피커시를 소량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세관의 형태와 밸브를 통해 유체 흐름을 조절하는 물리학, 실험에 적합한 칩과 소재를 개발하는 화학, 세포와 약물을 다루는 생물학이 결합된 최첨단 융합 분야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초기 임상실험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산하 유전자 분석 회사인 23andMe와 휴먼 지놈 프로젝트로 알려진 크랙 벤터너가 창립한 휴먼 롱이버티가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텔텍, 지스트 등 유수한 대학교 교수님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매일 낮에는 논문을 두세 편씩 읽고 밤에는 실험을 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널디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과정이 시작되던 2016년 겨울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저는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발생한 연구 부정에 대하여 홀로 지적하고 저항하다 퇴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출석을 관습대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교수님이 구속되셨습니다. 그 후 진달래가 서글프게 피던 봄날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거짓의 산에 둘러싸여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채 거짓 사기 탄핵을 당하신 데 이어 인신 구속이 되셨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 부정을 고발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평생 소설만 쓰던 글쟁이를 구속시킨 검사와 판사들, 흔히 말하는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미웠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탄핵을 밀어붙이고 관철시킨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사기 탄핵파, 사탄파 국회의원들에 분노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련 없이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곳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탈북 군민, 납북 국군 포로분들처럼 이 사회에서 잊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제가 창립 때부터 지원을 하던 NGO에 들어가 탈북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적분학, 고체 역학 등 대학 전공 수업은 물론 은행 업무를 보는 법,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커피 주문하는 법 등과 같은 기초적인 교양 수업을 매주 30시간 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소외받는 자들의 아픔과 말 못할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당당하게 평등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년여를 정신없이 보내던 2019년 6월 25일 새벽 5시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용역들이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천막이 철거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서로를 꼭 껴안고 망에 자신들을 묶어 차디찬 바닥에서 버티던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처절한 몸부림, 이분들을 향한 사회의 경멸을 내가 함께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 우리공화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야만 한다면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그 피를 자랑스레 흘릴 것입니다. 한평생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던 우리공화당 책임당원이기도 하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저의 선택을 이성우 답답하고 하늘나라에서 응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 이성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잊혀진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당당하며 많은 사람들께 신뢰를 주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비겁하게 뒤에 숨지 않고 국회 의사봉을 들고 뛰어나가는 제 한몸을 던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이성우
우리 공화당 동작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7호 안현정입니다. 먼저 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간디자인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고 환경디자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디자인 현장에서는 단연간 가구 설계, 실내 건축 설계, 실내 코디네이션, 전시 기획 및 설계를 하였고 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업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대학에서 공간, 환경, 산업 디자인 강의와 연구를 하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학원 박사 때에는 지각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에서 중첩을 연구하였고 지금도 이와 연관된 연구와 전시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물이나 공간을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인식합니다. 중첩은 깊이 차원에서 대상물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즉, 중첩은 공간에서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시간을 만듭니다. 결국 디자인에서는 어떤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여 지각하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다양한 요소를 이유에 따라 다양하게 몽타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매우 익숙하고 전문적인 이 방법론을 우리 공화당의 발전과 승리에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질서가 무너져 있는 현실에 심려가 큽니다. 목적을 위해 거짓된 수단과 방법도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발전은 반성에서 비롯됩니다. 20대 국회가 거울이 되어 21대 국회는 우리 공화당을 바탕으로 기강을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강의 한 축에 저희 디자인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일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 영입이 지금 약 3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모습, 정당의 모습을 저희들은 갖춰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인재 영입을 했고 8번째는 젊은 청년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8학기 장학생, 이제 갓 30대 젊은 청년이 인재 영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가? 국민의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지금의 정당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169차 4번의 기호를 행동으로 투쟁했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의 전유물이었던 제대로 되지 않은 수구 좌파들에 의한 개혁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수 우파 정당 개혁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 가지고 있던 폐해석, 잘못된 국회의 상황, 이런 관습들을 다 깨부시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인물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 대통합의 문제는 통추이는 새로운 가치의 만남이 아닙니다. 배신자들과 용기 없는 자들의 만남입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투쟁을 했던 정당입니다. 매주 수천 명의 당원이 입당을 하는 정당입니다. 정당 사상, 당원들에 의해서, 민초들의 민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최고위원회에서 입당 숫자를 발표를 합니다.
일반 당원 몇 명, 책임 당원 몇 명.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재정을 공개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파 정당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우파 정당이 어떻게 개혁 과제를 이루어 나가는지 기존의 정치의 행태를 완전히 바꿔버리겠습니다. 개혁의 주도권을 좌파로부터 우파로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특히 기득권 정당들의 폐해 중에 폐해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100억, 200억, 300억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인적 쇄신도 못하고 정당 개혁도 못하는 겁니다. 연구원의 운영비를 제외한 국고 보조비의 70% 가까이를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지 당비를 내면서 자신있게 자기 정당을 자랑하는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 당원이 당가를 다 함께 부르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70년 정당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의 정당이 생긴다. 제가 당의 대표지만은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무섭습니다. 당대표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왜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민심의 바다는 벌써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집단은 기존의 정당입니다. 기존의 정당만 국회의원 몇 석을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기존 정당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우리 공화당은 도입을 했고 그 시스템으로 정당개혁, 국회개혁, 통일을 앞둔 정치개혁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개혁 실험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것은 민심을 가지고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총리를 앞에 두고 촛불에 불타 죽을 거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태경입니다. 무슨 가치로 황교안과 유승민이 손을 잡습니다. 하나라도 가치다운 가치를 얘기해보라. 도대체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건지 정당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가져가는 건지 불과 선거 100일 놔두고 지금은 이제 70일 남았잖아요. 정치적인 거래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잘못된 헌정 중단에 의한 이 정치 거래가 그 정치의 업무가 이 정치판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의 이 개혁 과제는 할 겁니다. 여러분 기자분들이 우리 인재 영입할 때마다 눈여겨봐 주시고 그 사람 이 사람들을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가는 개혁 과제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서 국회로 20일 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불신받는 정치, 국민의 마음을 떠난 정치, 국민의 민심도 당심도 버려버리는 정당, 이러한 과거의 쓰레기 정당, 쓰레기 정치인들을 청소하는 그러한 우파개혁 정당의 모습을 인재 영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